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무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라무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여보세요? 아, 라무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라무네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참 기묘할 것 같기도 하면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라무네죠! 이건 제가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좀 네. 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응급실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막 걱정하는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애 눈 떴다고 의사 불러오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애가 눈을 떴으니까 뭐 어디 더 아픈 데는 없는지 검사도 하고 퇴원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리뼈에 금이 가 있어가지고 퇴원은 불가능하고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혼자 입원은 힘들고 엄마가 간호하려고 같이 병실에 남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입원을 하고 지내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났을 점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4시쯤 어떤 허밍음 같은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성지바기를 부르면서 엄마가 성근을 해? 네, 그거를 엄청 조용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사 없이. 이상하잖아요. 새벽 3, 4시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해서 살며시 눈을 떴는데 뭔가가 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떠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뭐지 이게? 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3, 4살 정도의 여자아이? 그런 아이가 제 병실 베드가 벽에 붙어 있었고 엄마가 이제 제 옆쪽에 간호 베드 위에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제 배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쪽으로 다리를 내리고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밖에는 간호 스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 어린애가 그 새벽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때 또 다인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너무 이상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노래도 멈추고 다리 흔들던 것도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걔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위가 탁 풀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옆에서 이제 자던 엄마를 깨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병실 사람들도 다 깼고 그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 진정시켜주면서 괜찮다고 네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병원이어서 악몽 꾼 거다. 괜찮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다시 그날은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한 2,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걔를 다시 보지도 않았고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정말 그때는 내가 악몽을 꿨구나, 걔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학교 수학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관광지도 들리고 밥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저희가 그때 잠을 자려고 호텔로 갔어요. 숙소로. 그래서 저희 담당 교사쌤은 체크인을 하려고 가시고 보조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애들끼리 장난 못 치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주위가 신기하니까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희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웅크린 자세로 있는 거예요. 무릎 세우고 그 무릎에 고개 푹 넣고 손으로 얼굴 감싸가지고 이렇게 진짜 웅크린 자세?
딱 그 자세로 있길래 제가 친구한테 야, 저기 여자애 하나 울고 있다고 부모님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어디에?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로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가 못 찾는갑다 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기 여자애 있잖아 그랬는데 여자인 친구가 어디에 없잖아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지 하는 순간 걔가 고개를 살며시 들더니 약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훅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이 여자애가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인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게 비슷했구나. 생긴 게 비슷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얼굴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였는데 딱 느낌이 얘 걘데? 그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게 걔가 또 사라져버릴 것도 조금 비슷했고 뭔가 좀 무섭긴 했는데 또 그리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또 시간 지나면 애들은 잘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까먹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당시에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학교 근처여가지고 갈 때는 학교에서 걸어갔는데 올 때는 미술학원 봉고차에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갖고 그날도 그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키는 저랑 비슷했고 머리는 꽁지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걔를 처음 그날 만났는데 애가 되게 살갑게 저한테 인사도 하고 부침성 좋게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 동안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버스가 터널을 지나고 나갔는데 도착한 동네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딱 느낌이 그리스 산토리니가 한낮에 햇빛 받으면은 하얀 벽들이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동네 같았어요. 와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저 너무 이뻐가지고 신기하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딱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우리 내일도 같이 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새 친구를 사귀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오늘 또 만나서 놀자 하고 걔가 그러면 내가 내일 널 데리러 갈게 해서 제가 좋다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게 예. 걔가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데리러 오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걔랑 통성명을 한 적도 없거든요. 예.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누구다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집도 모르는데 얘는 날 데리러 오겠다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그날 열이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당연히 못 갔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제가 그 남자애를 만났으면 수요일이 약속한 날이 있고 제가 아팠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된 거죠. 네. 그날 제가 학원에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애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아팠다 미안했다 얘기를 하려고 그 애를 학원에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상하다 하면서 얘가 나랑 그냥 학원 시간이 다른가? 아니면 뭐가 바뀌었나? 해서 선생님한테 이름은 모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인상착의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애 어딨냐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런 애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는 우리 학원에 없어. 이 얘기를 저는 당시에 오늘은 얘가 안 왔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있는데 내일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고 걔는 그 뒤로 전혀 못 보게 된 거예요. 야, 뭐냐? 그렇게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몇 살이 된 건가요? 대학생까지 성장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그중에 사귄 친구 중 한 명이 일본 신사딸이었어요. 신사딸? 네, 일본의 그 신사. 신사를 모시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 집이 이제 신을 대대로 모셔온 집이고 그 지역에서는 좀 큰 신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 가까운 큰 신사를 하고 있는 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걔도 지금 무료 수행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으려고. 근데 평소엔 제가 이 얘기를 까먹고 지냈다가 딱 걔가 신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 그날 아파서 다행이라고, 너 그날 갔으면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을 거라고. 그게 일본에서 말하는 카미카쿠시의 일종으로 신이 데려가는 거다. 근데 신이 너만큼의 나이로 나타난 거는 그 사람이 어른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어른한테는 경계를 하니까. 근데 비슷한 나이면 친구잖아요. 또래고. 그래서 경계를 안 할 거니까 걔가 그 나이대로 온 거고, 걔가 마지막에 너한테 데리러 갈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거기서 응 데리러 와도 돼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널 데려갈 그게 생긴 건데, 네가 그날에 안 갔기 때문에 걔가 너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못 찾아서 못 데려간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여자애는 뭐였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여자애는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일본에도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모시는 통자 같은 애들이 있대요. 아, 여우신이 있으면 밑에 또 조그만 여우들 따라 붙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로 걔가 그 신을 대신해서, 그 신이 남자애였으니까 그 남신을 대신해서 미리 그 남신의 뭐 신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를 데려가려고 찾으러 내려왔고, 거기서 네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네가 퇴원을 하니까 얘가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걔가 찾으러 다녔고, 예. 그러다가 한 번 더 만난 게 제주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이 데리러 왔었던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데리러 왔을까? 약속을 했으니까. 예. 친구가 설명해주기로는 일본에서는 신이 어린 애들을 좋아해요. 예. 옛날에는 여자애들은 13살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니까. 근데 성인이 됐다는 거는 인간이 아닌 쪽에서의 그런 존재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을 잃었다. 그러한 의미로 통한대요. 그래서 아직은 순수하고 그런 깨끗하고 순백을 갖고 있는 어린애들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3살, 5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행방불명이 되고, 만으로 13살을 지나면은 그런 일을 겪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그때 당시의 나이가 만으로 13살 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네가 선택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이 널 데리러 가겠다 얘기를 한 건데, 네가 그날 안 간 거니까, 아파서든 이제 뭐가 됐던 안 간 거니까 그렇게 카미카쿠시를 피해 간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하나였고. 와, 아니 그러면 그 친구분은 네. 그게 뭔가 다 느껴졌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네요. 사실 친구는 영감이 없어요. 예? 친구는 영감이 없는데 친구 어머니가 신기가 좀 있다 하시더라고요. 신을 모시거나 직접 무녀 일본에서의 무당 같은 그런 거를 하시는 정도는 아닌데, 좀 이상하거나 안 좋은 게 있다라는 거는 다 느끼시고, 위험하면은 너 오늘 몸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영감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게 더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친구 아버지가 신사의 신주분이셔서 오.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줄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에서 신사, 사당이라고 하면은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 때 와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장소, 네.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정말 마지막에는 악귀를 봉인하는 그런 장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드리고 싶었어요. 오호. 이야기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신사를 청소를 하고 쓸고 계셨을 때 어떤 외국인 남자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엄청 다급하게 신사 안으로 뛰어들어왔대요. 신사는 보통 엄청 돌계단이 많은데 그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뛰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분을 다급히 받아주시면서 좀 진정을 시켜주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 되는 일본어 되는 일본어 막 사용하면서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나는 잡아먹힐 거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엄청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좀 차분히 말씀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모른다. 그래서 안으로 데려가셔서 앉혀가지고 물도 좀 드리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은 영적인 능력이 없으셔요. 네. 다만 절에 있는 스님 같은 분들처럼 오랜 시간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으로 치면 법력 같은 거를 쌓아오신 오. 그런 쪽에 속하신 분이시고, 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끼가 있으셔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께 도시락을 전달 드리려고 이 신사에 와가지고 그분을 얼핏 보고는 아버님께 하시는 말이 네. 쟤는 쓸데없이 왜 갑자기 저런 걸 달고 들어오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혹시 뭘 봤냐 그렇게 물어보셨더니 어머님 말씀이 저 뒤에 여우인가? 동물령 하나 큰 게 달려있는데 제가 자꾸 침을 흘리고 있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뭔가 이게 작은 일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분한테 가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네. 그분이 원래 일본의 옛날 사극 아니면 전설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로 자주 여행을 가면서 사당, 신당, 신사 이런 데를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진짜 시골로 빠지면은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길 한가운데 이렇게 이름 모를 사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당인데 그때는 이분들이 자기 마을이 힘드니까 뭐든 기대려고 만든 사당인 거예요. 근데 마을이 없어진다던가 뭐 사람들이 다 떠난다던가 하면은 이 사당은 그렇게 버려지잖아요. 네. 그런 사당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이 가다가 이런 사당에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이라고 했나? 그런 먹을거리를 바쳤대요. 그리고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한테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도 올리고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깼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예. 뭐지? 악몽을 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일본에서. 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잠자리가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같이 보였던 이상 증세 하나가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자꾸 동물들 사체가 보였대요. 하루는 그냥 한 마리. 그러니까 뭐 로드킬 당했는갑다, 안 됐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몸이 안 좋았고 여행을 하는데 또 동물의 사체가 보였대요. 뭐 2번 정도는 내가 로드킬을 볼 수도 있지, 내가 요즘에 운이 안 좋은갑다 생각하시고 또 잤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도 안 좋대요. 요즘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사체를 2마리를 봤대요. 뭔가 자기도 찝찝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날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는 꿈이 살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꿈에서 뭔가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뭔가에 쫓기는 꿈을 꾼다고. 그러면서 눈에 동물 사체가 띄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이분도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아예 일본의 이런 쪽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신사에도 가보고 했대요. 근데 신사에 갔을 때 이분이 딱 느낀 게 신사에 오니까 뭔가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신사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신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잠깐 신사에 있다가 다음은 호텔에서 자고, 근데 뭔가에 쫓기는 악몽은 계속되고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보는 횟수도 계속 늘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큰 신사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도망쳐 온 곳이 친구네 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신사는 확실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을 모시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악귀를 봉인한 장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 같은 곳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은 반드시 봉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먹을 걸 바쳤고 그 동물한테는 얘가 먹이를 갖고 있구나. 얘네 먹이네. 이렇게 눈을 딱 찍혔단 거죠. 단순하게만 생각하네, 그냥. 그렇죠. 동물이니까. 얘 맛있는 거 갖고 있네? 그럼 얘가 더 맛있는 게 있겠네? 하면서 아 그럼 쟤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만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곳인 줄 모르고 음식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나 먹으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령이 계속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이 령이 이 사람을 먹으려고 따라가는 길에 보이는 동물을 계속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동물의 사체가 이 사람 근처에 계속 있는 거고 꿈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자꾸 쫓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분이 이 아버님께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 이 신사가 좀 큰 신사라고 들었다. 근데 자기가 작은 신사도 가보고 했는데 이 신사에서 한 말이 자기 힘으로는 재령이 안 된다. 큰 데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좀 더 찾아보셨대요. 자세하게. 지역까지는 이분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냥 동물령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찾아보신 결과 일본에 이누감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대요. 예. 옛날에 강아지가 영주 딸을 납치했다고 영주가 오해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그 전래에 나오는 요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요괴를 쫓는 퇴마의식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마의식을 준비하고 재령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재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거의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아버님이 열심히 해서 재령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자려고 했대요. 근데 악몽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진짜 자기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신사로 와가지고 오들오들 아버님 올 때까지 계속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거 했는데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이게 이누가미가 아니구나 하셨대요. 그래서 당분간 그냥 신사에 내가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 지내면서 좀 있어라. 아무래도 그게 요괴인지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방을 하나 주셨대요. 당연히 그분은 신사에 있는 동안은 좀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버님도 계속 이게 뭔지 찾고 계속 찾았는데 사실 일본은 사당이나 신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모르면은 사실 지역을 알더라도 사당에 있는 요괴나 귀신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심지어 지역까지 모르니까 너무 힌트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떡한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걸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특이한 게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하철, 노면 전차 그런 걸 탈 수 있는 곳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예. 지역 역사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알아내셨대요. 근데 지역을 알아낸 건 좋은데 솔직히 일본은 현으로만 쳐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역으로 해가지고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당을 어떻게 알아내나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냥 이 지역에 관련된 미신 아니면은 전설 이런 거를 낚이는 대로 긁어 모으셨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여우와 관련된 거였대요. 옛날에 여기에 좀 사람을 많이 해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 좀 안 좋은 큰 여우 한 마리가 살아서 자기들 닭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공격을 해서 다치고 그러다 보니 한날 마음을 먹고 이 여우를 다 화살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암여우였고 새끼를 베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자기는 그냥 새끼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랬고 사람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공격을 한 건데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원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여우를 죽인 이후로 이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더 생긴 거예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우를 죽였는데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안 끊긴다. 이거는 여우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다른 거다. 그래서 그 근처에 유명한 퇴마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 도와달라 해서 그 여우를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여우의 혼을 봉인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재빨라서.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이제는 마을에서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하지만은 그대들이 새끼를 뵌 여우한테 이렇게 했으니 사당이나 이런 거를 짓고 저희 위령비 하듯이 그런 거를 해라 라고 해서 만든 사당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죽고 그 마을은 점점 젊은 사람은 떠나고 하면서 없어지고 사당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여우는 여전히 여기가 미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없어진 거는 모르죠. 그러다가 얘가 떠돌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돌아왔다가 잠시 들어간 사당이 여기였고 그 와중에 사람이 다가와서 떡을 바쳤고 얘는 오랜 시간 굶었으니 배는 고픈데 증오하는 사람이 왔네? 쟤 먹으면은 나는 복수도 하고 배도 채우네? 그냥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알고 이거는 퇴마를 할 게 아니라 여우의 혼을 달래야 된다. 그치, 달래야지.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섭겠지만은 신사 밖으로 나가서 네. 일단 여우를 달래려면 여우가 와야 되는데 그 아버님의 신사는 물의 신이 너무 기운이 강해서 웬만한 것들은 진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나가서 여우를 불러가지고 달래자라고 해서 근처에 공터 같은 데로 가셔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달리려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사실 너무 무서운 거죠. 자기가 신사를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가도 되나? 괜찮나? 그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부적도 쓰고 해서 어떻게든 지켜주겠다. 걱정 마라. 그러니까 나가자. 어차피 이러고 있는데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달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공터로 간 거예요. 그 공터에서 여우는 왔고 자기는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어머님도 부르셨대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여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톡톡 치면서 온다고 해서 아버님이 달래는 하라이 그런 거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여우가 한이 너무 깊으니까 안 달래지더래요. 어머니가 보시는데 여우가 진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네. 근데 아버님이 계속 미안하다. 인간이 잘못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이 말조차 새끼를 잃은 너의 슬픔에는 그게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밖에 없다 하시면서 계속 달랬대요. 그렇게 계속 달래고 그게 거의 저녁 8시, 9시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 4시가 넘어가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하려면 부적 쓰고 하셔가지고 그냥 얘를 정말 억지로 퇴마를 해도 되고 정말 최악으로는 그냥 그 영혼을 아예 죽여도 소멸. 되는 그걸 해도 되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빌듯이 하셨대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여우도 결국에는 나는 그냥 내 애를 지키고 싶었다. 근데 내 애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나는 그냥 아기가 있었고 그냥 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팠을 뿐인데 이렇게 아기를 잃고 죽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어머니는. 그러더니 그래, 이제 다 끝났고 난 죽었고 너네가 그렇게 사과해 주니까 고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점점 제가 화난 게 풀려가는 게 어머니한테 보였대요. 그렇게 아버님이 조금 더 계속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도 마지막에 같이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허리를 90도로 진짜 엄청 숙이셨대요. 그걸 끝으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대요. 오. 어머니가 보기에도 뭐가 없고 아버님도 얘 같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좋은 의도로 하신 건 알겠지만 일본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여행을 할 때는 함부로 뭔가를 올리려 하지 말고 오. 그냥 지나가셔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건 아니다. 그냥 신사든 사단이든 사람이 관리하는 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 지나가라. 그게 제일 좋다. 라고 하시면서 당분간은 일본 쪽으로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거다. 일단은 너는 한번 동물에게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고 동물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동물들을 죽여서 먹어왔기 때문에 그 피냄새가 너한테 배어 있어서 너는 지나가는 것만으로 동물영 같은 거에 표적이 될 수는 있으니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 그리고 그분도 그거를 이해하고 그날 하루만 더 신사에서 묵고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일본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5년 정도 안 들어오시다가 네. 한 5년 지나서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버님께 와서 인사드리면서 그때 고마웠다. 그 이후로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이 죽어간 걸 알아서 자기도 버려진 유기견인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이쁘게. 앞으로도 그렇게 동물 사랑으로 키우겠다. 그날 고마웠다 하시면서 가셨대요. 이야, 잘 해결됐다 그래도. 네. 근데 이거 되게 지금 괜찮은 말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괜히 그런 신사 같은 데 가서 막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거 그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거. 네, 정말 이게 유명한 신사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름 모를 신사 혹은 길에 그냥 보이는 사당 이런 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당이 조금씩 보여요. 어떤 지역이든. 되게 잘 관리되어 보이는 사당도 있고 엄청 폐허 같은 사당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사람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귀를 봉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거기다가 말도 없이. 그쵸. 야, 이거 완전 랜덤 박스네. 특히 사당 쪽은 완전 랜덤 박스고 신사도 좀 랜덤 박스인 경우가 있어요. 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귀를 봉인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악귀를 그냥 봉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신사였나 절 하나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저주인형 같은 거를 봉인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곳들이 신사나 사당 쪽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말 여기는 신이 무조건 있고 사람들이 신주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곳이 아니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당 관련된 다른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이 친구네 집에서 1박 2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까지 가서 낮 동안 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신사에 가볼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아가지고 좋다고 신사 가보자 하고 이제 신사로 가는데 친구가 도중에 우리 신사 가기 전에 그 뒤쪽에 조그마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먼저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 그럼 거기 먼저 가자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당이 산이라고 하기에도 엄청 애매한 높이에 아파트 1층에서 1층 반? 높아봤자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사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 높이로 올라가는데 제가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고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딱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의 늑대를 정면으로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위압감이. 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게 딱 느껴져서 제가 그 사당에 도착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아까까지 나랑 잘 떠들던 애가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면서 얘가 말을 거는데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애도 눈치가 보이면서 점점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눈짓과 손짓으로 빨리 내려가자, 조용히 하고 빨리 내려가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 신사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를 걸어서 걔네 신사가 있는 거기에 도착을 해서, 토리라고 하는 일본 신사에 가면 빨간색 돌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나고 나서 제가 너 거기 밤에는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거기 좀 아닌 것 같다, 혼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친구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혼자 가지 말라? 이거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어있는 거 짐승이라고, 여우 같은 거다. 근데 옛날에는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하지 않잖아요. 다 야생 여우잖아요. 그쵸. 근데 짐승의 습성을 생각해보면 짐승들은 사람처럼 선악을 구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면은 사냥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배가 부르면은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갖고 놀거나, 그쵸. 이게 다니까 어떤 쪽이든 사람한테는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위험하니까 최대한 거기는 피하고, 특히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 신사를 쫙 돌고 집에 왔어요. 예. 그렇게 다음날 저는 집으로 가고, 내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그거를 어머니께 물어봤대요. 그 사당이 걔네 외가에서 대대로 관리해오던 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어머니한테 우리 그 사당 혹시 뭐 있냐고, 여우 같은 거라도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 그거 여우 사당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가 엄청 소름 돋았다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딱히. 네. 친구한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예. 그냥 조그마한 사당이고 우리 집이 관리하고 있어 했으니까 친구는 당연히 그 사당도 신사와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신사는 물의 신을 모시는 신사였고, 사당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외가에서 따로 관리를 해오던 사당일 뿐이었던 거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라무네님이 분명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이 엄청 뛰어나신 분 같기도 해요.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어릴 때는 몇 번 더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뭘 봤어요? 예를 들어 지역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가족여행을 갔다가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 빽빽히 있으니까 제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특이했던 게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색깔 약간 모자 비슷한 걸 쓰시고, 밑으로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새하얀 옷 같은 거 입고, 그 두 형체들이 섞여가지고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그 자리를 못 견디겠어서 엄마한테 나 여기 못 있겠다고, 토할 것 같다, 빨리 가자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백중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가족들 만나러 나오는 날. 예. 거기가 절이니까 안 좋은 악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절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런 거 관련된 연가들이 아니었을까. 야. 그렇게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무당분한테 몇 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들이 너는 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다행인 거는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신기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살짝씩 볼 수는 있다. 그 대신 신을 받아서 남을 돕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딱 명확히 말을 했네요. 네. 이런 분들이 예술 쪽을 하실 텐데. 저는 마케터입니다. 아, 예.
하지만 조향도 네. 함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쪽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신기해서 이 직업을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신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있어야 예. 풀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너는 신기를 풀어낼 수 있는 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라무네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라무네님 너무너무 미스테리하고 섬뜩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동물령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신사나 혹은 사당을 지나다니실 때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로 함부로 기도도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물건을 음식을 올리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른대요. 랜덤 박스예요, 완전.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